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토크 신병균입니다. 대구 법조타운이 연호동으로 이전하게 됐습니다. 이전 논의가 나온 지 무려 10년 만의 결정입니다. 이번 이전으로 대구 도시개발의 큰 그림이 어떻게 달라질지 관심이 모아지는 가운데 뜻밖에도 전혀 예기치 못한 잡음도 함께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이슈토크 이 얘기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대구 도시철도 2호선 연호역 인근의 한 부지. 지역의 한 중소건설업체가 타운하우스를 조성하기로 결정한 곳입니다. 이 업체는 2016년 5월 수성구청에서 정식 절차를 밟아 사업 승인을 받았고 같은 해 7월 분양까지 마쳤는데요. 지난 15일 이 업체는 대구시로부터 청천벽력 같은 통보를 받게 됩니다. 사업 부지가 강제 수용된다는 것. 그 당시쯤은 거의 다 집이 이루어졌고 설계도 거의 다 이루어진 상태에서 착공만 남겨져 있었습니다. 지인들과 식사 도중에 수용이 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무리 법적인 절차가 맞다고 하더라도 민간 사업 부지에 이런 말 없이 공공이 아무런 스탠스 없이 이렇게 강탈할 수 있다는 것이 저는 너무나 억울했고 이럴 수 없다라고 봤습니다. 황당한 것은 업체뿐만이 아닙니다. 분양 신청을 마치고 입주를 기다리던 계약자들도 분통이 터집니다. 참 어이가 없었죠. 처음에 수용된다는 걸 아마 15일쯤에 이달 받았는데 이런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식으로 아무것도 없이 공문 한 장 떨려 날리고 우리가 그걸 수긍한다는 게 자체가 용납이 안 됩니다, 사실은. 그런데 황당하고 놀라운 사실은 이게 다가 아닙니다. 이 업체는 타운하우스 부지를 강제 몰수하겠다는 LH가 바로 그 자리에 자신들의 타운하우스를 짓겠다고 계획을 밝힌 것입니다. 한 사람의 아이템을 가지고 저도 사기업으로서 수익을 창출하는 아주 작은 기업이고 거대 기업, 대기업도 아닌 대기업보다 더 큰 LH도 수익을 창출하는 건데 어떤 것이 공익인지도 너무나 궁금했습니다. 단순히 수익을 창출해야 된다가 아니었고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다. 그렇다면 당연히 저도 타운하우스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지 상생이 아니겠습니까? 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제작진은 LH 측과 여러 차례 통화를 시도해봤지만 끝내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지금 고객님께서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현재 해당 시공업체는 계약자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고 국민청원과 집회를 준비 중인 상황. 유례없는 이 사태가 어떻게 마무리될지 시민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실 두 분의 패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를 위해서 손은 희생되어야 됩니까? 하니까 네 하고 단호하게 말하는 LH 측 직원들이 제가 라인이라고 물으니까 라인은 없다. 대구은행에 원밖에 없다. 이거 발표 나기 이전에 가서 뭐 나무 짝대기를 심었다는 사람들까지 다 있으니까요. 정말로 아이디어를 도용했다는 느낌이 든다면 네. 그때는 충분히 갑질로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앞서 영상을 좀 보셨는데요. 뭐 좀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앞뒤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지역의 한 건설업체가 2016년 5월 이천동 지역에 타운하우스를 짓기 위한 사업 승인을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사업이 한창 진행 중에 있었는데요. 지난 5월 15일 LH에서 이곳을 연호 공공주택지구로 지정을 하면서 네. 해당 사업자의 사업지가 전체 그 주택지구 지정된 지역 안에 들어가면서 사업을 더 이상 진행할 수 없게 돼버린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면 뭐 갑자기 날벼락이 떨어진 거와 똑같은 상황이에요.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되게 굉장히 이 건설사는 당황했을 것 같은데요. 네, 이게 결론부터 말하면 법적으로 이게 가능한 일입니다. 아, 네. 가능해요? 네,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는데요. 공공주택특별법 27조 1항에 공공주택을 위한 택지는 사업을 위해서는 수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강제로 예, 수용할 그렇습니다. 수는 있으나 예. 근데 이제 사업계획 다 세워놓고 사업 승인 다 받았고 분양까지 마친 상태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강제 몰수당한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 그럼 뭐 앞으로 이제 대책이 뭐 대체지를 준다거나 뭐 해서 이제 감정평가 가격으로 보상을 하겠죠. 네. 그렇지만 그동안 들어갔던 뭐
물리적이라든지 혹은 시간적 혹은 금전적 손해 같은 것을 보상받기는 실질적으로 힘들다고 보고 그래서 이제 업체 측에서는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다. 네. 근데 이게 이제 LH 측 관계자가 개인의 이익이 공공주택을 위해서 이렇게 무시당해도 되느냐? 그러니까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무시당해도 된다. 예, 예. 네. 그러니까 사실 좀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이 문재인 정부가 사람 중심의 경제를 한다고 네, 했는데 사람 즉 시민, 국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민 개인의 이익은 무시당해도 된다는 그 말을 하는 저는 직원이 LH에 근무한다는 자체가 사실 좀 이해가 안 되고요. 네. 예, 저런 개념으로 그냥 금방 꺼가지고 사업자에 그냥 포함시키면 수용하면 되니까 법이 되는데 개인이 무슨 소용이 있냐 뭐 이런 논리로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는 게 아닌가 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이런 유사한 일들은 LH가 언제 어디서든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네, 지금까지 관련 법을 개정하지 않는다면 예. 이것 같은 방식으로 사업을 계속 진행할 수 있게 되는 거고 여기에서 시간이 들어갔던 것들 뭐 기존 돈이 투입됐던 부분에 대한 보상은 적절하게 이루어진다 치더라도 네, 네. 특히나 분양받은 사람, 시공사 이 사람들 또한 그 이때까지 아파트 타운하우스가 들어설 때까지 기다렸던 거 플러스 되고 난 뒤에 이 개발되고 난 뒤에 생길 수 있는 차후의 이익들에 대해서는 뭐 산정할 수 있는 길도 없을 거고 보상해줄 방법도 없을 거고 그리고 당연히 LH에서 저렇게 나왔다면 그 부분까지 계산해서 해줄 수 있는 건 당연히 없을 테니까 이 개인들은 당연히 기다렸던 시간도 날려야 되고 기대하고 있었던 차후의 투자에 대한 수익도 다 날아가게 되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뭐 법이 그렇다 하더라도 최소한 함께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 적은 한두 명의 시민이라도 최소한의 피해를 가져갈 수 있도록 뭔가 고민하는 자세들이 필요할 텐데 그렇지 않았다는 부분에서는 분명히 향후에도 크게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난번에 무슨 표현 쓰셨냐면 그때 뭐 토론할 때였죠? 백주 대낮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OECD 국가. 대도시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나 이런 표현을 지난 토론에서 하셨는데 지금도 적용될 것 같은데. 네, 지금 사실 LH가 우리 대구 지역의 공공주택지구, 공공택지로 개발한 곳이 5곳입니다. 네, 3곳은 이미 이제 끝났고 지금 도남지구하고 영경지구가 사업을 하고 있는 중이죠. 네. 지금 가장 활발하게 이제 분양이 이어지고 있는 데가 영경지구입니다. 2006년에 지구 지정이 돼서 지금 12년 만에 이제 아파트 분양이 돼 굉장히 오래 끌었죠. 네. 근데 왜 그럼 그때는 이런 문제가 없었냐? 그때도 그쪽에 사는 사람들이 있었고 하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타운하우스를 한다 그래서 뭐 5,000평 정도의 땅을 사서 사업 승인까지 받아서 하는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보상 충분히 서로 간에 협의해서 보상이 가능했었죠. 네네네. 근데 지금은 이제 이 법도 어떻게 보면 시대에 따라서 변해가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대로 그 법 조항을 적용하고 우리는 사업을 위해서 아까 말씀 대를 위해서 소는 희생되어야 된다는 걸 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나. 근데 사실은 지금 이 대구뿐이 아니고 현재도 뭐 경기도 성남에도 이런 유사한 문제가 있고 하는 게 시민들이 굉장히 반발을 하고 있고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차제의 어떤 해결 방안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좀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더 황당한 건 이 해당 타운하우스 부지를 몰수한 LH가 연호지구에 이 똑같은 타운하우스를 건설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이게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까?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물론 뭐 LH가 이제 공식적인 시행사로 사업자로 지정이 되는 게 아마 올해 한 10월쯤 될 것 같습니다. 빠르면 이제 12월까지 모든 이제 절차가 마무리될 것 같은데요. 그때 돼야지 완전한 이제 세부 계획이 좀 나오겠죠. 실질적인 용역도 줘야 되고 하는데 아마 LH에서 짓는 타운하우스는 이렇게 지금 이 건설사가 지으려고 하는 단독 주택형이 아니라 이렇게 빌라형이라든지 원래 이제 주택지구가 이제 신혼부부라든지 뭐 청년들을 위해서 마련된 거니까 그런 식의 집이 아니겠나 싶은데도 어쨌든 간에 타운하우스라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왔다는 거는 분명한 거죠. 어쨌든 모양이나 형태는 좀 다를 수 있으나 타운하우스 형이라는 건 같은 거잖아요. 네, 공교롭게도 지난 5월 14일 날 LH에서 공고를 냈습니다. 그 사업 아이디어를 공모한다고 기업이나 LH 자체 직원으로부터. 근데 지금 공모 없이 그냥 무임승차를 하는 것과 좀 비슷한 그런 게 아니냐. 뭐 LH 측은 LH 측대로 또 할 말이 있겠죠. 지금 대세가 이제
타운하우스로 가고 하니까 뭐 네. 일부는 뭐 땅콩주택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예, 하는데 예. 근데 그거를 아이디어 도용이라고 볼 수 있겠느냐 하는 또 항변은 네.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LH 일종의 갑질로 봐도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까지 상태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모든 사업 계획이 완전하게 잡힌 게 아니니까 단정할 수는 없는데 만약에 LH가 기존의 사업 계획들이 다 잡히고 난 뒤에 이 업체가 하고자 했던 방식대로 타운하우스를 짓거나 그래서 정말로 아이디어를 도용했다는 느낌이 든다면 네. 그때는 충분히 갑질로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뭐 관련 법이 있어서 수용하는 것들도 가능하고 그 뒤에 진행하는 것도 가능한데 이 업체 입장에서는 법적으로 호소할 길은 없는 거니까. 네. 그러면 LH 같은 경우는 관련 법을 내세워서 토지를 수용하고 그 토지를 수용한 데에 해당 건설업체가 하려던 비슷한 양식을 띠는 사업 방식을 찾는다면 일종의 갑질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현재 뭐 LH는 언론과의 접촉은 피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해당 타운하우스 부지만 제외하고 뭐 다시 연호지구 개발 계획을 전반적으로 다시 세울 뭐 그런 여지나 가능성도 있습니까? 어떠세요? 네, 뭐 6월 4일까지 공람은 받고 공람이나 이제 공람에서 이제 이의가 제시됐을 때 그걸 또 국토부에서 중앙도시위원회에서 또 심의를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네. 사실상 그 금끄어진 거를 이렇게 다시 새롭게 끊는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예, 지우고 다시 써야 되잖아요.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를 위해서 소는 희생되어야 됩니까? 하니까 네 하고 단호하게 말하는 LH 측 직원들이 망설임 없이 예. 좀 망설였으면 좀 나은데. 그러니까요. 지금 부채가 104조에서 74조 원으로 금융부채가 LH가 줄었다고는 하지만 예. 그 어마어마한 부채입니다. 그게 누구의 돈입니까? 예. 국민의 돈입니다. 아, 예. 대구시가 좀 그래도 중재 내지는 좀 나서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어떠세요? 네. 네, 대구시가 일정 부분의 역할은 분명히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이번에 제일 처음에 6,000세대 가까운 주택을 짓고자 하다가 3,000세대 가까이 줄인 것도 네. 대구시가 나서서 했던 부분이 분명히 있으니까요. 네, 네. 근데 이 부분 같은 경우도 뭐 시공사 측은 뭐 청와대 국민청원부터 시작해서 할 수 있는 방법들 다 동원해서 하겠다는 입장이고 네, 네. 당연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분양받은 분양자들 입장에서는 진짜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니 본인 재산권을 지키겠다고 할 수 있는 행동을 다 할 테니까 네. 그분들 또한 다들 시민이니 대구 시민일 테고 그러면 대구시가 나서서 뭐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모든 걸 할 수 있는 것들은 법원 가면 되는 일이니까요. 네. 대구시가 행정력을 동원해서 할 수 있는 이 합일점을 찾아주는 역할들을 나서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래요. 여기까지 얘기 나누고요. 어떻게든 뭐 방법을 좀 잘 찾아서 말씀드린 합리적인 선에서 상식선에서 좀 협의가 잘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뭐 빠르면 2023년 택지 개발이 완성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지금 법원과 검찰청의 기존 부지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뭐 대구에 얼마 남지 않은 노른자위 땅이라고 표현들을 하던데 그 자리 개발 계획도 지금 수립이 되고 있죠. 법원과 검찰청의 부지는 대법원 소유로 돼 있을 겁니다. 네. 예, 그런데 이게 이제 저장 같은 후적지는 대구시와 뭐 대법원과 이렇게 뭐 세 군데 정도 소유권이 있어서 네, 협의를 네. 좀 거쳐야 될 것 같고요. 예. 아직 그 지금 그 법원 검찰청 자리는 공시지가로 이제 1,098억 원 정도 지금 되기 때문에 뭐 실제로 팔아서 뭐 중심 상업적이니까 네. 아파트 주상복합 아파트를 진단해도 뭐 어마어마하게 수익성이 높겠죠. 예, 근데 아직은 결정된 게 하나도 없다고. 네. 법 쪽에서 뭐 이걸 섣불리 뭐 이익 집단도 아닌데 우리가 기업이 아닌 이상은 뭘 해서 뭐 이익을 남기겠다고 되지도 않고 뭐 네. 또 시민들 법원 검찰의 상위적 의미 때문에 시민들을 위한 어떤 공간 마련이라는 것도 생각을 해야 돼서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네.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투기 세력이 또 네. 들끓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전망해 보는데요. 이미들 뭐 기존의 땅값들이 한 2-3배 이상 올랐다는 사람들부터 시작해서 이거 발표 나기 이전에 가서 뭐 나무 짝대기를 심었다는 사람들까지 다 있으니까요. 분명히 근데 그런 투기 세력들 때문에 네. 아까 이 정당에 분양받은 분들이나 이런 분들까지 같은 값으로 오해받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투기 세력은 분명히 다 적발해서 처벌을 하고 정당하게 재산권을 지킬 수 있는 사람들에게는 합리적인 수준에서 네. 지킬 수 있게끔 도와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덧붙여서 예. 아까 그 LH 직원이 뭐 정말 그 개인 재산은 뭐 우리가 손해봐도 할 수 없다고 뭐 그렇게 직접적으로 만약 말을 했다면 거기에는 아마 알박기라든지 예, 뭐 어떤 그런 사람들이 전화를 해서 어떻게 되느냐 항의하면서 뭐 내 재산을 뭐
지켜내라느니 뭐 비싼 값으로 왜 안 사가느냐 이런 문제 때문에 시달리지 않았나 하는 그런 점도 좀 있으려고 봅니다. 아, 그러네요. 저희가 왜 시각이 세 가지가 있다고 규범적 시각, 실존적 시각, 상황적 시각을 다 고려해야 된다 그러는데 그 공무원의 상황도 그런 게 있지 뭔가에 않았을까? 막 시달리다 보니까 뭐 이렇게 대답할 수도 있지 않아요. 갑자기 왜 그 얘기를 뒤늦게 덧붙이시는 거예요? 아니 지난달에 어. 연어지구의 땅이 최고 감정가의 낙찰 가격이 300%까지 된 땅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LH가 미리 사실 지구 지정을 좀 해주면 되는데 그걸 이제 15일 날 했기 때문에 좀 늦었는데 뭐 의도적으로 LH가 그렇지는 않았겠죠. 하지만 어떤 땅값이 그렇게 본의 아니게 이제 투기 아닌 투기 세력을 조장하는 게 되어버렸으니까 또 사실 투기로 그분이 뭐 300% 낙찰가를 받은 사람이 투기 세력이라고 보긴 힘들지만 기존에 그 소문은 났었으니까요. 근데 그런 사람들 사실 우리가 저희들도 LH 담당들하고 연락을 취해봐도 연락이 잘 안 됐다는 건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전화를 하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 듭니다. 물론 그렇다 그래서 그분이 말을 정말로 그런 식으로 했다면 그거는 공기업 직원으로서의 태도는 아니라고 봐야죠. 네. 그래요. 벌써부터 연어지구에는 투기 세력이 기승을 부린다는 말도 떠나고 있고 또 보상을 둘러싼 갈등도 시작되는 조짐이라고 하는데요. 부디 연어지구 개발이 지역민들의 의견을 잘 수렴해서 순조롭게 진행되길 기대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이슈로 넘어가서 본격적으로 또 얘기 나누겠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의뢰한 대구은행의 채용 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30여 건의 추가 사례를 적발했습니다. 부실 수사 논란이 끊이질 않은 가운데 지난 18일 검찰이 대구은행 채용비리 비자금 조성 관련해 박인규 전 행장과 임직원 14명을 기소했습니다. 대구은행 수사 이 선에서 마무리된다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전 이 선에서 완벽하게 마무리되기에는 아직까지 조금 남아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미 대구은행 신임 행장, 지주회장 다 선임이 됐는데 지주회장은 외부에서 오셨으니까 여기서 조금 거리가 있을 것 같고요. 근데 뭐 신임 행장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이 박윤규 행장이 있을 당시에 지주 부사장으로 승진하셨던 분이다 보니까 시민단체 측에서 이분이 거기에 연루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최후까지 마지막 검증을 해서 그렇게 승인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뿐 아니라 나머지들 같은 경우도 뭐 박윤규 행장이 수사를 받으면서 뭐 비자금이나 이런 것들이 자기 때 시작된 게 아니다. 관례였다라는 얘기도 나왔었고 그 전임 행장들의 이름도 시민단체 등을 통해서 거론됐던 만큼 수사는 그 부분까지 확대되고 그리고 난 뒤에 마무리 지어야 다시 똑같은 일이 또 일어나서 대구은행이 혼란스럽게 되면 지역으로서 더 큰 타격이니까요. 결과는 어떻게 나올지 장담 못해도 수사는 조금 더 확대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뭐 다음에 오시는 분이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대구은행 신임 행장 또 신임 지주회장으로 내정된 두 분은 어떤 인물이세요? 예, 신임 일단 지주회장부터 먼저 임추위에서 내정을 했죠. 김태호 전 하나은행 출신이죠. 하나은행 출신이고 신임 행장 내정자는 김경용 씨로 대구은행에서 잔뼈가 굵은 40년 경력이 있다고 봐야 되죠. 그 김태호 지주회장은 그 경북고등학교 출신이고 김경용 씨는 대구 상고 영남대 이제 대구내에서 가장 많은 한 60% 정도 차지하고 있는 그런 소위 말해서 옛날에는 라인이라고 불렸죠. 본인은 이제 제가 라인이라고 부르니까 라인은 없다. 대구은행에 원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그걸 협박했다 했는데 두 인물에게 그거는 사실 우리 지역사회에서 대구은행은 어떻게 보면은 법인이고 그냥 민간 기업인데도 굉장히 우리 높은 도덕성을 요구합니다. 우리 시민들은. 바꿔 말하면 관심이 높다는 건 그만큼 애정도 크다는 걸 말하죠. 67년에 대구은행이 출범했으니까 50살이 넘었지 않습니까? 이번에 이제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면서 다시 이제 50살을 달려갈 이렇게 이제 1세기를 달려갈 대구은행을 위해서 이런 게 관심들이 채찍이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그 회장, 지주회장과 행장이 이렇게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가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이라고 언론에서도 많이 지적을 합니다. 근데 김경용 내정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모든 거를 다 형님 먼저로 가겠다고 합니다. 예, 그럴 경우에는 뭐 문제가 뭐가 생기겠느냐. 네, 네. 예, 그렇게 말을 하니까 예, 본격적으로 출범이 되는 6월 초 이사회 결정이 나면 예. 이제 두 회장과 행장 이제 양대 체제가 출범을 하죠. 예, 그렇게 보고 좀 지켜봐야 진짜 시너지 효과가 날지 또 구시대적인 작태를 돌아갈지는 네, 시간 좀 흘러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이게 지금 역사상 처음으로 회장과 행장을 분리하는 투톱 체제를 도입한 것 같은데 이게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개선이 좀 될 것 같은데. 네, 아마 이전까지는 계속 지주로 출범하면서부터는 지주 회장과 행장을 겸임해서 네. 한 명이 같이 하던 구조였으니까 서로 상호 이렇게 견제하거나 하는 것들이 불가능했던 구조였던 네. 거죠. 그러니까 뭐 사실상 지금 뭐 DGB 금융그룹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대부분이 대구은행이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사실상 견제할 것도 없었던 게 뭐 DGB 금융지주가 이퀄 대구은행 정도로 봐도 크게 다르지 않았으니까요. 네, 네. 근데 박인규 행장이 있을 당시에 CEO 리스크가 터지면서 못했던 게 하이투자증권 인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게 아마 7조 조금 넘는 정도의 자산 규모를 가진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아마 이게 이 문제가 정리가 되고 나면 나머지 절차들은 다 진행돼 있었으니까요. 하이투자증권을 인수하게 되면 아마 그때는 DGB 금융지주에는 하이투자증권이 가했을 거고 나머지는 대구은행을 가면 서로 보완할 것들 보완하고 또 어느 정도 견제할 건 견제해서 내부적으로 지금도 뭐 내부적으로 자율적으로 조정이 가능하다고 얘기하지만 예. 실제로 이제 각 조직의 수장이 따로 있는 게 되니까 아마 어느 정도 분명히 뭐 보완을 해가면서도 네. 내부 견제들을 하고 건강하게 긴장감을 가지는 구조가 네.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아까 뭐 LH 공무원 얘기도 했습니다만 대구은행은 준 공무원이라는 생각으로 좀 우리 지역 사회에 좀 기여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대구은행이 좀 쇄신되기 위해서는 앞으로 뭐 어떤 과제가 있을까요? 이건 꼭 해야 된다 한 말씀 더 해주세요. 네, 일단 그 지주회장 내정자와 행장 내정자 공통적으로 이제 조직의 화합을 이루겠다. 소위 말해서 기존에 뭐 흩어졌던 라인 줄서기 뭐 이런 것들을 과감하게 없애고 인사에도 이제 보편 타당하게 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제 시민들의 실망한 부분도 있지만 사실상 그 죄 없는 열심히 근무한 직원들의 사기 진작도 네. 굉장히 중요하다 봅니다. 네, 네. 일단 내 식구부터 좀 챙기고, 예, 당연히 동시에 이제 시민도 챙겨야 되겠지만은 예. 이 조직을 먼저 추스리고 다시 미래로 나갈 수 있는 서로 같이 사랑한다면 서로 마주보는 게 아니라 한 방향을 본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대구은행의 앞으로 50년 남은 미래를 희망적 미래를 서로 회장과 행장이 그리고 직원들이 시민들이 같이 보는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길을 빨리 제시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우리 노 기자님도 끝으로 대구은행에 바라는 점. 네. 네, 예전에 보면 대구은행이 IMF 당시에 되게 힘들어지면서 대구은행 주식 사기 운동을 벌였던 적이 있더라고요. 저는 한참 그때는 이제 갓 대학생 때라 가지고 크게 관심이 없었던 때인데 취재하면서 보니까 그때 당시에 액면가가 시중가의 5분의 5배 정도 비싼 가격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 1억 넘는 돈을 대구 시민들이 사주었던 은행이거든요.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중공무원 같은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게 네. 대구 시민들이 어려웠을 때 살려줬던 은행이니까 이제는 이 화합하는 모습을 갖추고 그 화합하는 모습이 시민들한테 사랑으로 그리고 시민들에게 어떤 도움을 주는 걸로 표현되는 그런 은행의 모습을 갖춰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난해가 대구은행 창립 50주년이었잖아요. 그렇게 긴 세월 동안 지역민들의 사랑으로 성장해 왔는데 현재 대구은행의 모습은 전혀 영광스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부디 대구은행이 지역의 대표은행으로 지역민들의 사랑과 신뢰를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미스토크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